네, 글로벌 위트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효과가 참 대단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올랐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잭슨 황이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훈풍이 곳곳에 깃들었던 하루였는데요. 서영 앵커와 함께 종목별로 현황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글로벌 비트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기술주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M7 종목들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초록불을 켰습니다. 요 며칠 내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곧 전체 지수들의 향방을 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깜짝 호실적이 나오면서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265% 그리고 순이익이 769%나 오르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요. 이 놀라운 실적에 엔비디아 주가는 16%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M7 종목들 주가도 다 같이 강하게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2.3% 올랐고요. 애플은 1%가량 올랐는데요. 애플의 경우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위에서 7위가 싹쓸이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와 아마존 각각 약 4% 그리고 3.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 소식도 있었는데요. 알파벳의 유튜브가 미국의 TV 시청시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위는 넷플릭스라고 하죠. 개개인이 선택해서 시청하는 콘텐츠들이 더 인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경량화 버전인 잼마를 공개를 했는데 성능이 메타의 라마2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알파벳 주가의 경우 확인해 보면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섹터가 빅테크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상승세로 인해서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 때문이죠. 반도체 종목들 주가 추이 살펴보면요. 브로드컴이 6% 그리고 AMD가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 쪽에서도 실적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이 실적을 내고 급락을 했습니다. 루시드는 17%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손실은 예상보다 적기는 했지만 올해 생산량 전망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리비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생산량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그와는 다르게 이틀 연속 오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에 M7 종목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이었죠. 거래량도 크게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빠지는 모습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의 기회가 오는 것인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행주들은 다 같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이 여행 수요 급증으로 가이던스를 상향을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등이 3에서 4%가량 올랐습니다. 헬스케어 쪽으로 가보시면 모더나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13.5%가량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지만 중동 긴장도 함께 고조를 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에너지 섹터는 강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전날에는 가장 강하게 오르는 섹터였는데 간밤에는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오르면서 레버리지 상품인 TQQQ 8.65%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인 SOXL 14.6% 급등했고요. 바이오테크 추종하는 XBI 1.8%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들을 추종하는 ETF들이 다 같이 오르는 가운데 IWF 3% 올랐고요. 스몰캡 레버리지 ETF인 TNA가 2.26% 그리고 공포지수죠. 빅스지수를 추종하는 VXX는 2.58%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서영 앵커와 함께 종목별 흐름 보고 오셨는데요.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물론 시장 전체를 이끌긴 했습니다만 매크로 데이터들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첫 번째 기사는 오늘 주목해볼 만한 미국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짊어졌지만 가뿐하게 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39,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후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장 마감 후에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65% 증가, 분기 순이익이 769% 폭증했다고 발표하며 호실적을 내놓은 엔비디아는 22일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16%가량 뛰어오르면서 시총이 2,670억 달러 급증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시총을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총 증가폭은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사이에 늘어난 시총 중 최대 규모로 기존 기록은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이 올해 세운 1,970억 달러였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목표가 상향 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목표가를 제시한 건 로젠블라트였는데요. 1,40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뚫어내고 시총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와 함께 마켓워치에서는 엔비디아 랠리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ETF 상품들 그리고 주요 AI 기업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44%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헤드를 뽑아봤는데요. 주로 엔비디아를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ETF들이 그 목록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X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ETF 보츠 상품인데요. 엔비디아가 포함된 포트폴리오 비중은 한 19%가량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ETF 상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주목해 볼 만한 AI, 인공지능 기업으로는 중국과 대만, 한국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는 핀더더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됐고요. 일본에서 르네상스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포함됐을까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마켓워치에서 전망을 한 대로 AI 관련 이슈를 등에 업고 이 기업들이 또 한 번 랠리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죠. 물론 이전치와 예상치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탄탄한 노동시장을 반증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21만 3천 건에서 12,000건 줄어든 20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계절 조정치 추산 예상치는 21만 6천 건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 연속 실업수당 수급자도 전주보다 2만 7천 명 감소한 18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9천 건에서 22만 7천 건으로 역사적으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고용시장, 노동시장과 함께 우리가 지켜볼 만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간밤에는 연준의 이사진인 필립 제퍼슨 부의장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물론 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그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노동시장 코멘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제퍼슨 부의장 같은 경우는 CPI에 대한 실망감을 먼저 드러냈고요. 노동시장이 지금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올해 말쯤에나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는데 아무래도 어제 시장은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부의장의 발언 자체는 크게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경제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강조를 했고요. 하커 총재의 경우에는 해고 증가가 침체 신호가 아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당히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했고요. 지금 인하 시점 자체는 가까워졌지만 너무 일찍 인하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FOMC 의사록의 내용과 동일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 그리고 이사진들의 발언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PMI도 발표가 됐습니다. 종합 PMI, 서비스업 PMI 그리고 제조업 PMI까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제조업은 살짝 둔화세, 제조업이 살짝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서비스업이 살짝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S&P 글로벌이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51.5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치인 50.7을 상회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 51포인트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S&P 글로벌은 물가 압박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제조 업황이 호황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2월 서비스업 PMI는 51.3으로 50을 넘으며 업황 확장을 시사했지만 약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월치 52.5와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 52.7도 모두 하회했습니다. 연말 연휴 시즌보다 서비스 업황이 살짝 둔화한 것으로 서비스 업황이 약간 부진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 업황이 모두 확장세를 나타낸 것은 석 달 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PMI 지표의 변화 추이입니다. 한동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둔화세로 접어드는 PMI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서비스업 PMI가 살짝 둔화세를 보였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준에서 서비스업 물가가 잡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비스업의 둔화세가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ISM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보다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의 시장 영향력은 조금 더 떨어집니다. 이와 함께 살펴볼 만한 것이요. 유럽도 PMI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독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요즘 니케이 지수가 버블 경제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 이 제조업 PMI의 경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입니다. EI에서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한 0.7%가량 뛰어오르면서 WTI 원유 선물 7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해리맨커와 함께 오늘의 심볼 이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심볼 함께 하겠습니다. 버블 경제를 뛰어넘은 일본 증시. 오늘의 첫 심볼이고요. 두 번째는 리비앙 살펴볼 예정이고 엔비디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버블 경제를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9,000선을 뛰어넘어 이제 연말 4만 3천까지도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좀 기대를 모으면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의 흐름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키라 감독의 고전 영화 7인의 사무라이를 빗대 사무라이 7이라는 M7을 빗대서 만든 니케이 지수를 이끈 7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요. 사무라이 7이 이끈 니케이 랠리, 특히 도쿄 일렉트론, 디스코, 어드반테스코 등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3년째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1위의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도 계속 니케이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나타내면서 오늘 주가가 두 자릿수의 상승일 뿐더러 사상 최저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무려 26%나 폭락을 나타냈는데요. 자, 리비안의 매출액은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2024년의 생산량이었습니다. 이번에 24,000대를 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예상치 8,000대보다 더 훨씬 밑도는 지금 수준에서 생산량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당 순이익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전기차의 계절 상황 살펴봐야 되겠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등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UBS에서는 목표가를 좀 하향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체크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 AI로 가능한 것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AI 플랫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추정치를 약간 조정을 한다. 850달러에서 800달러로 50달러 하향 조정한 부분도 엔비디아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